풀어온 것 좀 한번 볼까? 뭐 신의 아이들에서 퇴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평가 때문에. 너 아예 안 왔어? 네, 오늘 못했어요. 교재 숙제는 해요. 공준 숙제를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 서준이 왜? 채점 안 해놨어요. 야 일단 정답 저기 질문 좀 불러봐. 1번이요. 너 지금 채점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채점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뻘쭘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저도 1번. 저도 1번 어법? 또? 63번. 몇 번? 63번. 63번? 우리 이제 질문의 퀄리티를 높여보자고. 응? 너희들이 질문하는 게 퀄리티가 낮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이고 이 단어의 뜻이 뭐고 너무 1차원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질문들을 다뤄보자. 그 질 낮은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지난 시간 거? 아니, 질 낮은 질문 하나. 괜찮아. 정우야, 괜찮아. 너는 괜찮아. 60번. 몇 번? 60번. 60번? 농담인 거 알지? 또. 정우야, 심심하지? 아니요. 뻘쭘하지? 아니요. 아니 괜찮아?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우가 질문 받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우가? 그래, 쟤 약간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보니까 야, 너가 한번 좀 해볼래? 질문 더 없어? 일단 1번 문제부터 좀 같이 볼까 그러면? 정답 1번 아니야?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 1번? 그치? 봐봐. 좀 크게. 서준아, 잠깐 이 문제 틀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너희들이 쓴 답이 몇 번인데? 4번이요. 4번. 선생님이 항상 어법 문제 풀이할 때 뭐 하라고 얘기해? 그치, 고치라니까. 그러니까 4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냐면 4번은 누가 봐도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그치? 바꿀 게 없었을 거야. 근데 일단 1번 한번 보자.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원래 이 문장에서 자, 하나의 잘 알려져 있는 변화가 발생했어. 언제 발생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견해가 무엇했을 때? 바뀌었을 때. 무엇으로 바뀌어? 견해로 바뀌었을 때야. 앞에 견해 나왔어 안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꿔야 돼? 원으로 바꿔야 돼. 이해됐어? 그것으로 바뀌었을 때가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the accepted view인데 accepted view가 accepted view로 바뀔 수는 없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때는 수용했던 견해가 이 where절이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견해로 바뀌었을 때 잘 알려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60번 질문자가 누구시죠?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17페이지요. 어법. 자, 일단은 1번은 뭐지? 품사가? 동사. 주어 누구야? 어? 나 약간 당황스러워. 엑스트라 패밀리를. 오케이, 그렇지.
자, 얼도 접속사 썼고 extrafamilial influences가 주어가 되겠지. 자, gain 여기선 자동사입니다. 오르다, 상승하다. 원래 gain이 타동사로 쓰면 얻다라는 뜻도 있지. 근데 여기선 자동사로 그냥 썼어. 수 맞지? 자, 다음 2번 선지. 2번 이름 뭐야? 소유격 대명사. 누구 받는 말이야? 그들의 아이들이니까 부모들 위해서 언급했니? 그럼 됐네. 잘못된 거 있어? 없죠? 자, 3번. 문제가 좀 허접하다. 하지만 뭐 보긴 봅시다. 얘 여기서 그냥 동명사입니다. 디렉트 수딩이 한 단어지. 직접적인 위로 이렇게 되지. 이게 괜찮아. 주어 자리에 있고. 자,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라면 나는 밑줄을 여기다 그어 놓을 것 같아. 아에다가 비동사. 주어가 누구야?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까지가 주어거든. 주어 두 개야. 그래서 R을 쓴 게 맞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B에다가 맞춰? and잖아. B에 맞추는 거? 자, 시열이가 뭐 좋은 얘기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더. 상관 접속사 대표적인 왜? 알긴 다 아는데. 뭐라 했어? 자, 상관 접속사의 수일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보자. 상관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both A and B. either A or B. 그리고 neither A nor B. 또 not only A. 버돌서 B. A as well as B. 이런 애들을 다 상관 접속사라고 해. 그렇지? both A and B는 수일치가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그냥 애초에 의미 자체가 둘 다니까 얘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무조건. 맞지? 자, either A or B도 neither A nor B도 not only A but also B도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를 시킬 때 주어가 여러 개인 경우에 주어랑 동사랑 가장 가까운 애를 주어로 봐. 수일치를 걔한테 시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다가 B에다가 시키게 돼 있어. 이해되셨죠? 그런데 A as well as B만 달라. 얘만 누구한테 붙인다? A한테 붙여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면 돼. 물론 여기에 both가 있지는 않지만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두 개를 병렬한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두 개 준 거잖아. 그 주어를 몇 개로 보는 거야? 당연히 두 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4번. rather than 붙어 있잖아. rather than은 무엇하기보다는이라서 얘는 전치사로도 볼 수 있고 접속사로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동사인 turn을 써도 되고 turning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turn이 맞아. 왜냐하면 앞에 동사가 뭐랑 얘랑 이렇게 병렬로 본 거거든. 그래서 adolescent might pull away rather than turn toward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병렬의 관계. 5번. 그치,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 5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 다시 한 번만 볼게. 쟤는 진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얘들아. 다시 한 번 좀 봐보자. 얘들아,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주어 아니라 그랬어. 얘 뭐야? 보어야. 도치된 거야. 얘 보어다잉.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동사고 주어가 누가 돼? indirect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 더 적합한 것은 간접적 응원이다.
무엇에 대한 응원이야? 자립적인 감정 조절에 대한 간접적인 응원이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적합하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such as, 예를 들어 through라고 하는 뭐가 나와? 전치사가 나오지. 예를 들어 무엇을 통해? 첫 번째 뭘 통해서? 그치, 관심을 통해. 얘가 1번이지. 얘가 1번이지. 됐어? 그리고 콤마 얘는 삽입이니까 제껴버려. 그냥 막 중간에 뭔가 길게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관심을 통해서잖아. 그리고 그 관심이라는 게 뭐에 대한 관심이라서 전치사인 썼지? 그리고 그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얘가 되는 거야. emotional experiences. 이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uch as through interest in 뭐에 대한 관심을 통해 청소년들의 뭐 감정적 경험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and 병렬이지? 그러면 이 and는 누구랑 누구를 병렬로 만들어주는 거야? interest라는 명사와 이 뒤에 거가 병렬이 돼야 되는데 is available은 명사야 동사야? 동사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동명사 비임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번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요거 꼭 주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됐냐? 다음 문제 갈게. 63번이야. 63번 질문자 누구세요? 승찬이? 승찬아 질문이 뭐야? 모르는 단어 때문에 그래? 네. 뭐? 스태그네이션. 정체. 지금 A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발전 아니야? 발전이나 진보? 맞지? 왜냐하면 툴 메이킹이 발전했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적 선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B라는 식단을 갖도록 가능하게 했지. 이 지문 내용 기억나지? 무슨 내용이었어? 인간이 진화하면서 신체적인 특성도 바뀌고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능력이 생기면서 우리의 식단이 뭐해졌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토도 확장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맞지?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첫 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번 정리해보자. 누가 플러스야? 프로그레스 플러스, 스태그네이션은 마이너스, 리그레션은 마이너스, 퇴행이란 뜻이죠. 어드밴스먼트, 발전, 플러스적 관점. 자, 뉴트리언트 푸어는 당연히 영양적으로 허접한이고 에너지 리치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니까 플러스로 볼 수 있고 하이 칼로리니까 어쨌든 열량이 높은 건 에너지가 많은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뉴트리언트 덴스 뭐야? 영양의 밀도가 높은 플러스 insufficient 불충분한 정답 4번 이렇게 가야 되겠지. 승찬아 이해됐어? 틀린 거니? 몇 번을 써서 틀렸어? 왜? 에너지 리치 때문에? 그러면 너가 문제를 풀이할 때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저기에 플러스를 써야 될지 마이너스를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썼었어?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랐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고르는 건 사실은 너가 4번을 봤으면 조금 더 얘가 더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덴스 보니까 좀 헷갈렸어가지고. 덴스의 뜻이 뭐지 얘들아? 밀도 있는이지. 그러니까 플러스적 관점을 보는 게 맞아. 이거 이해됐어? 됐어? 그럼 넘어갈게. 자, 70번 봅시다. 70번 질문자 누구세요? 누구요? 우민이? 보자. 요양문이야?
자, 일단 보자. 요약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though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peers or media than young children are, parents have a role in shaping their emotion, development, 이런 내용이야. 이 지문 내용이 결국 뭐냐면, 물론 청소년기의 아이들,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과거보다 덜 받아 아니면 더 받아? 덜 받지.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더 받거나 혹은 언론 매체의 영향을 더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아니야. 맞지?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럼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한다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조건점. 계속 볼게. 자, they learn to handle their emotions, especially they face emotional in order to deal with adolescents who struggling to 빈칸 their autonomy. 그들의 이 자립성이라는 것을 B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네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라고 썼냐? 직접적인 메시지들은 무엇인 것으로 발견된다? 덜 효용적인 것으로, 덜 충분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얘기해줘야지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B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B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이 자립성이라는 것을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B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이잖아. 한번 보자, 선지. 일단 중요한 거 기준. 선택지 A에 A 빈칸에 들어갈 말들 중에서 중요하다. 뭐 있어? 중요하다. 일단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으냐. 자, decisive 결정적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reliable 의존할 수 있는. trivial 사소한 안 되고. foremost 가장 중요한. 괜찮아. 근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 2번, 3번, 5번 중에서 답을 골라줘야 돼. 자, weaken, decrease, strength. 봐봐. weaken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decrease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strength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정답 몇 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어차피 2번이랑 3번은 다 같은 내용이니까 답이 못 되는 거야. 얘가 되면 얘도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추가 질문 더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수업 시작할까? 질문? 오케이. 네. 영어에서 테크닉이랑 메소드는 다른 거죠? 메소드가 더 큰 개념이야. 근데 원래 영어가 되게 이 단어가 그냥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좀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많아. 테크닉은 기법, 그리고 메소드는 방법이니까 약간 어떤 맥락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단어라고 보긴 조금 어렵겠지. 왜? 아, 그랬어? 학교에서 뭐 설명한 건 아니고? 영어 수업 2번 다 빠져. 너 왜 요즘에 영어 소홀히 해? 영어 수업을 2번 다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짜 혼자서 한 번까지. 아, 학교 영어 수업을? 한 번, 어떻게 빠질 수 있어? 한 번은 어. 하고요. 학교를 결석했다는 거야? 한 번은 듣잖아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일부러 내가 안 듣겠다 해서 선택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어? 안 되잖아, 그거는. 그치? 아, 다 아파서 그랬어? 오케이. 자, 얘들아, 보자. 13과 4번 지문입니다. 좀 빠르게 나갈게요, 이제 오늘도. 1번.
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왜 쉬어라? 아, 오늘 시열이 손 많이 가네. 신의 아들 빨리 같이 갑시다. 얘들아, seldom 거의 못 많다. 부정부사지. 같은 말 뭐 있어? rarely. hardly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뭐가 아니냐면 one hit wonders. 한 번에 반짝이는 스타가 아니다래. 한 번만 뜨는 스타가 아니라는 거야. 조금 더 보자. 뉴턴이 되게 좋은 예시인데 prime example. 자, 그래서 beyond the Newtonian mechanics. 이 사람의 이러한 뭐 뉴턴이한 어떤 이런 원리들을 넘어서 그가 뭐도 만들어냈냐면 중력, 요거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첫 문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대한 과학자들은 한 번만 반짝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뉴턴이 이거를 넘어서서 뉴턴이한 메카닉스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었다는 얘기야? 중력, 요거까지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계속 봅시다. 실제로, 자, 인팩트 연결어니까 동그라미 잘 해주시고 이 지문은 연결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실제로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은 are often involved. 수동입니다. 당연히 involve는 원래 타동사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종종 연루되어지고 포함되어져. 자, 사실은 involve의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 revolve around라는 단어 기억나나? 무슨 뜻이었지? 무엇을 중심으로? 돌다. 그래서 내가 리볼버 권총 설명했었지. 사실 보면 원래 영어에서 이 볼브라는 단어가 있어. 너네 자동차 중에 볼보 자동차라고 있거든? 원래 볼브가 돈다라는 뜻이야. 원래 돌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걸 볼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니까 볼보거든. 같은 말이야, 어원이.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볼브야. 그 이볼브라는 건 결국 뭐야? 돌면서 계속 커져서 발전한다는 얘기로 본 거고 그 앞에 R을 또 붙여서 계속 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중심으로 돌다도 되는 거고 레볼루션의 뜻이 뭐냐? 혁명이지. 사실은 레볼루션의 뜻이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애초에 회전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얘는 뭘 붙인 거냐면 in을 붙인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돌면서 얘를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얘의 원래 의미가 포함과 연루시키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연루되어진다. 어디에? In multiple discoveries.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은 종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연루가 되냐면 여러 개의 발견들에 연루가 되고 포함이 돼. 자, 그리고 그 앞문장에서 언급했던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이 여러 개의 발견들에 연루되어지는 걸 뒤에 동격 명사구인 phenomen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은 거야. 그건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뒤에는 구가 아닙니다. 절이 아닙니다. 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potentially explai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phenomenon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현상인데 위대한 과학자들이 여러 개의 발견들에 연루되어지고 포함되어지는 게 하나의 현상인데 본질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냐? Matthew Effect라는 것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페노메논부터 문장 끝까지는 뭐가 아니다? 절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뭘 쓸 수 없다? 동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분사인 explained만 썼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실제로 또 나오지. 자, indeed랑 infact는 사실은 거의 용법 자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실제로, 정말로 on initial success. 자, 초기의 성공이 may offer scientists legitimacy. 자, offer 사형식 동사지. 초기의 성공이 제공할 수도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과학자에게 무엇을? legitimacy. 중요한 단어 나왔죠. 혹시 뜻 아는 사람? 정당성, 적법성이라는 뜻입니다. 딱 폼을 보니까 지금 효민이는 일단 졸려. 졸린 사람 손 들어.
어쩔 수 없어. 수업해야 돼. 잠들 깨면서 들어라. 자, legitimacy의 뜻이 뭐라고? 정당성, 적법성이야. 이게 꼭 어떤 법과 관련된 말이 아니야. 정정당당함이야. 정당성이야, 정당성. 이게 왜 정당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봐봐. 한 번 초기 성공이라고 그랬지. 초기에 한 번 성공을 하면 그게 과학자한테 뭘 부여하게 된다는 거야? 정당성을 줘. 그리고 병렬이지. improve. 얘 동사 2번입니다. 개선시켜주지. 뭐? peer perception. 뭐야? 동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3번 동사 또 나오죠. 제공하게 돼. 무엇을? knowledge of how to score and win. 어떻게 하면 득점하고 이기는지. 여기서 얘기한 득점과 이긴다라는 건 절대 스포츠가 아니라 그만큼 얻고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enhance도 동사 4번이죠. 그리고 무엇을 증진시켜?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붙이고 동사 5번 썼죠. 그리고 무엇을 attract, 끌어당겨? resources and quality collaborators. 자원을 끌어들이고 매우 질 좋은 협력가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야. 자, 동사 총 몇 개지? 그치. 첫 번째 1번 누구야? 그치. offer. 동사 1번. offer, improve, provide, enhance, and attrac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and가 없다면 attract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attract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꿀 수는 있죠.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해. 여기도 잘 봐봐. 지금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이랑 구조가 매우 흡사한데 3번 문장에서 이 앞문장의 내용 다시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발견들의 연루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뭐라고 불렀어?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거 뒤에가 구라고 했지. 근데 이거 또 봐봐. 실제로 초기의 성공이 과학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 그리고 다음에 콤마를 붙인 다음에 얘도 또 나온 거야. 동격구가. 자, 여기서 얘기한 each of these payoffs. 각각의 이러한 보상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각각의 이러한 보상들은 1번 뭘 얘기하는 거야? 적법성을 제공한다. 2번 뭐야? 동료들의 인식을 개선시킨다. 3번 뭐야? 지식을 제공한다. 4번 뭐야?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킨다. 5번 뭐야? 자원들을 끌어들인다. 와 같은 이러한 각각의 보상들은 자 여기 구야 절 아니야. 보상들은 훨씬 더 점점 더 뭐 하게 된다? increasing. 뭐 하게 된다? 증가시킨다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뭐다? 분사로 썼다. 됐습니까? 무엇을 증가시켜? Her odds of scoring another win. 자, odds라는 단어 chance랑 같은 말입니다. 확률이란 뜻이죠. 확률,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녀라는 건 그냥 과학자를 칭하는 말이야. 그게 꼭 과학자가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확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률? of scoring another win. 또 다른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상이 따르게 돼. 첫 번째, 한 번 성공했으니까 뭐가 나와? 그치? 적법성이라는 건 이 사람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학자 믿을만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더욱더 무엇을 증가시키게 돼? 또 다른 윈, 또 다른 승리, 또 다른 성공을 얻게 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시다. 그럼에도 연결하니까 지금 여기 연결어 4개야. In fact, indeed, yet, 6번 문장에 therefore까지 4개니까 잘 체크하시고 아무튼 그럼에도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 매우 매력적인 뭐가 있다? 대안의 설명이 있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위대한 과학자들은 have multiple hit and consistently succeed in their scientific endeavors simply because they are exceptionally talented.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 언급했던 건 사실은 뭘 설명한 거냐면 매튜의 법칙을 설명한 거야. 매튜 효과.
얘들아, 매스 효과가 뭐야? 설명해봐. 이거잖아. 초기 성공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이후 후속 성공으로 이어진다. 맞아? 그런데 매스 효과 말고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또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자, 그 설명이 뭐냐? 위대한 과학자들이 여러 번 히트를 쳐. 그리고 일관되게 성공해. 그들의 과학적 endeavors. 활동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말은 pursuit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과학적 활동에서 일관되게 여러 번 대박을 치게 돼. 근데 simply because, 단지 왜 그러냐면 they are exceptionally talented. 매우 exceptionally, 매우 예외적으로 무엇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lternative explanation이 설명하는 건 뭐야? exceptional 무엇 때문에? 탤런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됐어? 그래서 볼게. 따라서 그래서 미래의 성공이 다시 한번 goes to those. 그들에게 가게 돼. 자, 근데 그들이 어떤 그들인지를 주격관계대명사 who로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동사의 시제가 have head잖아. 완료 시제를 썼잖아. 현재 완료를. 그러니까 이미 성공을 이전에 했던 사람들에게 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똑같아. 한 번 성공이 계속 뭘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매스 효과 때문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겁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인 거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미래의 성공이 다시 한번 이미 이전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데, 자, 여기는 조금 상관접속사 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 not because of but because 이렇게 돼 있는 거야. not A but B 구문이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A에 해당하는 건 because of 전치사를 써서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because of advantages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장점들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오히려 because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not A 때문이 아니라 but B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센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 때문이다? The earlier success. 초기의 성공. 이 was indicative of. 무엇을 표식하는 것이었다? hidden talent. 숨겨져 있는 재능에 대한 표식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성공을 한 것이 이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들, 보상들을 제공해서라기보다는 한 번 성공을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재능이 있던 거 아니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표시였기 때문이다. 계속 같은 얘기야. 초기의 성공이 이후의 성공으로 이어지니 매튜 효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겁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계속 귀결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너네 학교쌤이 내 생각엔 이 지문 설명하시면서 뭐 지문 내용이 이래라고 하실 확률이 높아. 뭐 내용이 막 뭔가 좀 이상해. 하지만 정리는 해야 되겠지. 계속 보자. 그래서 이 매스 이펙트가, 매스 효과가 뭐한다? 상정하고 주장하지. 주장한다 그냥. 명사절 된 성공 혼자서 무엇을 증가시켜 주냐면 the future probability, 미래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지. 뭐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러니까 성공 하나 혼자서 미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줘 면서, 자, 콤마 raising 분사 썼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increase하고 그리고 성공이 또 뭐도 한다? 자, raise는 제기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raise는 끌어올리다, 증가시키다, 또 방금 뭐라고 뜻? 제기하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제기하게 돼? The question. 여기 rising 쓰면 안 된다. rise는 자동사야. 맞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rising 안 됩니다. 무엇을 제기하게 돼? 질문을 제기하게 돼.
오케이. 계속 보자. 그 질문이 뭐야?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지위가 얘들아 dictate의 뜻이 뭐야? 가리키다. dictator가 뭐야? 아닌데? dictator. 저기 위에 계신 분. 오늘 효민이가 좀 개그를 좀 치네. 빅데이터 말고 dictator. 독재자. 위에 계신 분. 저기 계시죠? 저 북쪽에. dictator, 독재자. 그럼 독재자가 하는 게 뭐야? 겁나 독재하잖아. 그 독재가 뭔데? 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dictate 뜻이 뭐야? 좌지우지하다. 지시하다. 뭐 명령하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야 하라면 해. 뭐 까라면 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보면 지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맥락에서는 결정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돼. 지위가 결과를 결정합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한 지위라는 건 이 사람이 한 번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성공이 보장되고 결정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은 or does it simply reflect an underlying talent or quality? 지금 똑같은 얘기야. 이게 매스 이펙트야. 지금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이게 매스 이펙트의 관점을 보는 거야. 한 번의 성공, 지위라는 건 한 번의 성공이 또 다른 이후의 성공들을 발생시킵니까? 혹은 그건 단지 기저에 깔려 있는 재능이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Is there really a math effect after all? 진짜로 이 매튜 효과라는 것이 정말로 그럼에도 존재하기는 합니까? 이게 내용이야. 지문 내용 되게 거지같지? 약간 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탁 와닿진 않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서 설명하는 건 과학자들이 어쨌든 하나의 현상을 설명해. 뭐? 초기의 성공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이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뭘로 볼 거냐야. 초기의 성공이 그걸 담보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서 그런 걸로 볼 거냐? 그런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건 맞냐? 이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오늘 너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지쳐 보이냐? 그치? 좀 덥지? 이상하네. 근데 나도 되게 더워 지금. 아니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약간 저번에 시원했었는데 그때는 나 아직 그렇게 야 지금 내가 완전 풀로 틀고 온도도 제일 낮췄거든? 그런데 바람이 기본적으로 너무 안 시원한데? 한번 저기 갔다 어디? 저 실장님한테? 실장님 어떻게 고쳐줄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알기론 이게 에어컨이 여기 하나 있잖아. 근데 우리 전에 썼던 강의실 있지. 거기에 에어컨이랑 요 에어컨이랑 내가 알기론 그 뭐라고 하지? 실외기를 같이 써. 그러니까 저기서도 빡세게 틀고 여기서도 빡세게 틀면 아마 실외기의 용량 때문에 왜냐면 에어컨이라는 게 결국 외부 공기 빨아들여가지고 차게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되는 건데 둘 다한테 보내주려고 하다 보면 빡셀 수 있겠지. 가위바위보로 한 명 끄게 하죠. 옆방? 옆방 쌤 너무 체격 커서 안 돼. 네. 내가 질 것 같아. 됐어? 일단 이 질문 이해됐니? 네. 오케이. 태권도를 배우는 무도인이었어. 나 무도인 맞지. 근데 흰띠야. 진거 맞네. 안 그래? 왜냐면 이제 선생님 성인부니까 매일 가지 않거든? 일주일에 난 2번밖에 안 가. 이번에 한번 가면 여쭤보려고. 저 언제 다음 띠로 바꿔주세요. 근데 어릴 때 태권도 할 때는 그 진급심사 보잖아, 사실. 네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보냐? 그래? 아니야, 나 그냥 노란띠 받느니 나 그냥 흰띠 받을래. 노란띠보단 흰띠가 나아, 솔직히. 자, 다음 질문 넘어가자. 자, 요거 좀 중요한 질문이니까 좀 잘 보자. 자, all translators feel some pressure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
모든 번역가들은 약간의 뭘 느껴? 부담을 느낍니다. From 누구로부터? The community of readers.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독자들로부터야. 그냥 독자들로부터 압박을 느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썼죠. 그래서 뒤에 지금 they are doing their work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해서 완전 한절이 나온 거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형태로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whom의 선행사가 누구야? The community of readers야. 맞지? 독자들의 공동체. 독자들. 그치? 독자들을 받은 말인데 이 독자들이라는 게 원래 그들의 작업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for 독자들을 위해서였던 거야. 원래 이 문장은. 그런데 이 독자들을 위해서 해서 이 독자들이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얘를 readers를 뭘로 바꾼 거야? whom으로 바꾼 거야. 왜?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who를 쓸 수 없으니 whom으로 바꾼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접속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for whom이 아니라 whom만 있거나 혹은 who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하지만 반드시 뒤에 붙어줘야 되겠지. 이거 원리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And all translators.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arrive. 자, arrive 일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에 반드시 전치사 붙여줘야 되지. 도달한다. At their interpretations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모든 번역가들은 그들의 해석에 도달하게 돼. 해석. interpretation은 뭐 해석, 번역, 뭐 이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 근데 뭐 다 같은 말이야 결국. 그들의 어떤 해석과 번역과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in dialogue with니까 누구와의 대화 안에서야. dialogue의 뜻이 뭐야? 대화야. 누구와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달하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보자.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영국의 시인인 포프는 had pretty good Greek. 뭘 가지고 있었어? 꽤나 좋은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어. 그리스어를 잘했어. 하지만 when he set about translating Homer's Iliad in the early 18th century, 18세기 초에 호머의 일리아드를 번역하는 일에 set about, 착수했을 때 그는 뭐가 아니었다? He was not on his own. 그 혼자서는 아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야. 이미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그들의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즉 모든 번역가들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Greek commentaries,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해설집들이 있었고요. 어떤? to refer to, 참고하다지, 참고하다. 참고할. 그리고 refer to까지 써야 돼. 원래 refer to 목적어 쓰는 거니까. 알았지? 참고할 만한 뭐가 있었어? 그리스 해설집이 있었고. and translations, 뭐도 가지고 있었어? translation, 번역본들도 이미 있었어. 자, 근데 그 번역본들이 어떤 번역본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뒤에 시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had already been done. 뭐야? 과거 완료 수동태죠. 다시 과거 완료 수동태. 이미 영어랑 라틴어랑 프렌치, 프랑스 말로 되어진 번역본들도 있었어. 다시 말하면 번역가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도 참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쓴 이유는 뭐야? 주절의 시제가 뭐라서?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번역본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번역본이라는 게 이미 그 전에 다 번역이 됐던 번역본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always draw on 뭐한다?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해? more than one source text. 한 가지 이상의 텍스트에 의존하지.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셨죠? 다음. Even when the scene of translation consists of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a book that is being translated, or even when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arises from lots of other texts and other conversations. 문장 안 길어. 그냥 길어 보일 뿐이야. Even when or even when 이렇게 병렬인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때 혹은 심지어 이때도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even when 첫 번째 when의 내용이 뭐냐면 the scene of translation 번역의 장면. 아 더워 미치겠네 진짜. 나 너무. 근데 이쪽을 시원하게 하면 쌤 쪽이 덥고 난 너무 더워. 그런데 내 쪽으로 해도 바람이 나한테 안 와. 너무 더워 미치겠네. 상탈? 야 슈퍼챗 쏘고 얘기하라고 그랬지 내가. 야 상탈은 내가 한 5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오? 5,000원씩 5,000원씩 10명 아니야? 이거 여러 명 한 명은 제외. 더워. 미치겠다. 자, the scene of translation. 번역의 장면이 자, consist of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수동태 불가동사. 그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단지 한 명의 사람. 무엇을 갖고 있는 펜, 페이퍼, 그리고 뭘? 책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야? 이거 시제 뭐야? 현재, 진행, 수동태지. That is being translated. 그치?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왠지 번역가가 책상에 앉아서 책이랑 펜이랑 페이퍼를 가지고 뭔가 번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때조차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혹은 심지어는 it is just one person. 심지어는 그냥 단지 한 명의 사람일 때조차도 뭐 하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근데 orally니까 구전으로, 말로. 이해됐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로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있는 사람일 때조차도까지가 해서 부사절인 거야. 부사절이 지금 even when or even when 두 개로 엮여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조차도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얘가 주어가 되겠지 문장 전체.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것은 자 중요한 단어 arise 중요한 단어죠. 이거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답니다. 일형식 수동태 불가. 이해되셨죠? 같은 말 emerge지 emerge 발생하다.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것은 arises from lots of other texts and other conversations 수많은 다른 책들과 다른 대화로부터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계속 똑같은 얘기야. 번역가는 혼자 하지 않는다. 책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많이 함으로써 번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문장 가시죠. 자, and then 그 다음에 his or her idea of the translation's purpose will be influenced by the expectations of the person or people it is for. 자, 그 다음에가 돼야 그 사람의 이 번역의 목적에 대한 그 사람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The expectations 기대에 의해서. 자, 누구의 기대야? Of the person or people.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기대라는 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뒤에 관계대명사 절을 붙였어. 그러니까 it is for는 자 이거 주의해야 돼. 위에 이거 아까 1번 문장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게 관계대명사 who 혹은 whom이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보는 거고 그래서 뒤에 지금 it is for라는 불완전한 절이 나왔지만 만약에 얘가 완전한 절로 끝나야 된다면 for가 앞으로 붙어서 for whom으로 바꿔야 되겠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 번역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독자들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번역가인데 J.K. 롤링의 해리포터를 번역해. 내 마음대로 번역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해리포터 팬들이 완전 막 다 집 앞에 찾아가서 아주 난리 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번역 작업을 하는 거니까. 효민아 아까 뭐 질문 뭐야? 그뭘 만약 뒤로 빼면은 대을 써도 돼요? 대 써도 돼. 당연히 대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 훔, 대 다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 이해되셨죠? 근데 for를 앞으로 옮기게 되면 for whom만 쓸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in both these senses 이 두 가지 맥락 모두에서 every translation is a crowd translation. 모든 번역은 집단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집단 번역이야? 혼자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요 지문에서는 이제 요 문장 있지. 아까 3번 문장에서 요 부분. 그는 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요거랑 같은 말이야. 이게 아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던 every translation is a crowd translation과 같은 말로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밑줄이 그어져서 하미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는 잘 해두시고. 아시겠죠? 네. 넵. 자, 하나 더 봅시다. 시열아, 혹시 카메라 꺼지면 나한테 좀 알려줘. 왜냐면 배터리 때문에. 지난 시간에 녹화했는데 내가 강의 딱 끝나고 핸드폰을 봤는데 꺼져 있는 거야. 큰일 났다 했는데 정말 우리 딱 그 마지막에 핸다운 나눠줄 때 꺼졌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왜냐면 난 니네도 해야 되고 이따가 송도고 애들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또 배터리가 없을 수 있어서. 야, 아무튼 넘어갈게.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더도 조금만 우리 힘냅시다. 자, (1번) 자,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호의적이지 않으니지. 불리하냐. 그러니까 좋지 않으냐 쉽게 얘기하면.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물을 받을 때. 원치 않는 결과물을 받을 때. In some ways. 약간 일부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is that the process was fair.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원래 last thing이라는 게 영어적 표현에서는 마지막 것이잖아. 직역하면. The last th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대말이 뭐겠어? 첫 번째 것. First thing. 보통 영어에서는 first thing이 중요한 것. last thing이 가장 안 중요한 거. 혹은 가장 좋아하는 게 first thing.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last thin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 영어적 표현이야. 뭐 이게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가장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뜻이라는 거 얘기야. 이해됐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뭐냐? That the process was fair. 과정이 무엇했다? 공정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결과가 나한테 되게 안 좋았어.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또 뭐야? 거기서 과정이 공정해. 과정이 공정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자, as outraging as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and an unfair process is, this combination also brings with it a consolation prize.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the bad outcome to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요거 별표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요 문장. 이거 어순 완전 도치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은 메모장을 펴서 좀 설명을 해주니까 잘 봐봐. 얘들아,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누구 거 같니? 찾아봐. 그렇지. 근데 잠깐만, 이거 보이지? 이 문장의 원래 어순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여기는 뺄게. 요거 consolation prize 다음에 요거 저기 뭐야 콜론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얘는 그냥 뺄게. 빼고 그냥 요 문장을 좀 단순하게 보면
원래는 이거야. 이 문장의 원래 어수는 요거였습니다. 봐봐. 이러한 조합은 또한 가지고 온다. 그것과 함께. 아직 목적어 안 나왔어. brings의 목적어가 얘야. consolation prize. 위로의 상을 가지고 와. 근데 그 위로의 상이 어떤 위로의 상이냐면 outraging의 뜻이 뭐야? 그치? 분노를 유발하는 이야. 분노를 유발하는데 뒤에 지금 앞뒤로 as 붙어있지? 그럼 얘 원급 비교지. 분노를 유발하는데 무엇만큼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거냐면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and unfair process가 사실은 주어인 this combination이랑 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결과와 공정하지 않은 과정의 조합이 원래는 그냥 this combination인 거지. 그리고 this combination is 원래 outraging 한 거야. 되게 분노를 유발하는 건데 이 combination이 무엇도 가지고 오냐면 위로의 상도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 위로의 상이라는 것이 이 조합이 분노를 유발하는 것만큼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상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치, 좀 어렵지. 네, 그래서 요 문장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분노를 유발하는 as 원급 비교지. 자, outraging입니다. 얘가 유발을 하는 거니까. 무엇만큼이나 outraging해? 조합. 누구의 조합이야? 원치 않는 결과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의 자, is 요거 다음에 원래 outraging이 있는 건데 생략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거지 같아. 과정도 거지 같았어. 그러면 빡쳐 안 빡쳐? outraging 하잖아. 그것이 outraging 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것이 매우 분노를 유발하는 것만큼이나 this combination. 여기서 얘기한 this combination 위에서 언급한 this combination 그대로 받은 말이야. 다만 이제 얘가 부사절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절이 뒤에 나온 상황에서 this combination 받은 것 뿐이라는 거지. 이러한 조합은 또한 그것과 함께 with it. 여기서 얘기한 it은 당연히 combination입니다. 그것 스스로와 함께 무엇도 가지고 오냐면 consolation prize. 뭐? 위로의 상이라는 것도 갖다 준대. 땡땡. 그게 바로 뭐야? 그 위로의 상이라는 게 약간 지금 함의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 위로의 상이 바로 뭐야? 가능성이라는 거야. 가능성. 자, 뭐에 대한 가능성? 자, attribute.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신의 아들. 너 퇴직했잖아. 너 신의 아들 안 한다며. 야, attribute 뜻 뭐야?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야. 그러면 안 좋은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 something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가능성이라는 거지. Other than ourselves. 우리 스스로보다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 그리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면 내 탓해, 남 탓해. 남 탓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 좋은 결과가 과정이 거지 같았고 심사위원이 이랬고 저랬고 이해됐습니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consolation prize. 위로의 상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됐어? 다음 문장. 자, we may reassure. 그리고 우리는 reassure. 안심시켜줄 수 있어. 위로해줄 수 있다고. assure가 안심시키고 보장하는 거라서 앞에 리가 붙으면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보장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켜줄 수 있지. by 무엇을 통해서 believing that our bad outcome had little to do with us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자, 이것도 중요한 문장인데 뭐라고 믿음으로써? 대절이라고 믿음으로써. 자, 이 대절의 주어가 our bad outcome had little to do 이렇게 돼 있거든. 자, little to do with us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자,
요거는 좀 내가 표현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영어는 보통 우리가 무엇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have 이렇게 써야겠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얘들아, everything, something, nothing 중에서 수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그치? everything이 제일 많은 거지. 제일 적은 건 누구야? 그러니까 관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 관련이 적으면 적을수록 얘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have everything to do with A는 A와 관련이 높다, 적다? 매우 많다. something은 좀 있다야. nothing은 아예 없다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꼭 everything, something, nothing만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얘를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much로도 바꿀 수 있고 nothing은 뭘로도 바꿀 수 있어? little로 쓸 수도 있어. 어쨌든 이 가운데 있는 have 다음에 오는 이 목적어가 수가 많은 걸 얘기하냐 수가 적은 걸 얘기하냐에 따라서 관련도가 높냐 낮냐를 구분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had little to do니까 관련이 높아 없어? 그치?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안 좋은 결과라는 것이 관련이 없어. 누구랑 관련이 없어? 우리랑은 관련이 없고, 자, 그리고 and, 등위 접속사 and가 병렬로 묶어준 건 little과 everything을 묶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little to do with us. 우리랑 거의 관련이 없고 관련이 겁나 많다는 얘기야.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무엇과는 관련이 많다? 불공정한 과정과는 관련이 많다는 거야. 즉, 결과도 안 좋아. 과정도 불공정해. 그럼 내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한다? 과정 탓한다는 얘기야. 나랑 관련이 없어. 과정이 문제였어. 라고 우리의 bad outcome을 다른 거에다가 attribute 하게 된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탓을 돌리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4번. If the process is fair, however.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하면? 공정하면 we cannot nearly as easily externalize the outcome. 그러나 과정이 공정한 경우에는 우리는 그만큼 쉽게 뭐 할 수 없다. 자, externalize 중요한 단어죠. 직역하면 외부화 시키다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다야. 위에서 언급한 뭐랑 같은 말이야? attribute이랑 비슷한 표현인데 정확한 의미로는 여기서 이제 blame 정도로 볼 수 있지. blame outward가 되는 거지. 외부로 탓을 돌리다 정도로 보는 거야. 더워 미치겠네. 시원해, 성유야? 야, 추워가지고 지금 저 잠바 입고 있는 거 봐라. 야, 같은 공간인데 완전 이렇게 기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성유야, 나 거기 잠깐만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나와서 강의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한 경우에는 cannot easily야. 쉽게, 그만큼 쉽게 뭐 할 수는 없다? 남 탓을 돌릴 수 없다. 지금 이거 easy, as 다음에 as easily externalize outcome as we could 이렇게 있는 게 생략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만큼이나 이렇게. 근데 굳이 얘는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걸로 본 거지, 영어에서는. 원급 비교란 얘기야. 생략되어 있는. 이해되셨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문장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We got what we got fair and square.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get 동사는요, 사실은 영어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는 동사입니다. 1, 2, 3, 4, 5가 다 돼. 1형식으로 쓰면 get out, get up. 이해되지? 나가다, 일어나다. 2형식으로 쓰면 become이랑 같아. become 동사. 3형식으로 쓰면 무엇을 얻다. 4형식으로 쓰면 누구누구의 무엇을 주다. 자, 5형식으로 쓰면 무엇을 어떠한 상태를 하게 만들다, 무엇을 하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로 다 돼.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자. we가 주어지. got이 동사야. 그럼 일단은 got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누가 나온 거야? what이라는 명사가 나온 거지.
그리고 명사절 what은 반드시 뒤에가 불완전해. 그러다 보니까 주어인 we가 나오고 동사인 got이 나왔는데 얘들아 fair and square는 목적격 보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 공정한 것을 받은 거야. What we got fair and square. fair and square라는 말 자체가 그냥 공정한이란 뜻이야. 평평하고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잘.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과자를 이렇게 뭐 피자를 예를 들면 쿠키를 주는데 정확하게 쿠키를 딱 재가지고 fair하고 square하게 각각 사람들한테 줬다고. 그 표현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air and square한 것을 얻었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았다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자, 그래서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할 때 we believe that our outcome is deserved.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의 결과가 is deserved, 수동입니다. 자격이 주어진다고,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수동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과가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믿어. 그리고 그것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은의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이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결과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물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야. 무엇에 대한 방식? 말하는 것에 대한. 자, 뭐라고 말하냐면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얘들아, there must have pp잖아. 여기서의 must have pp의 의미가 뭐니? 승찬아, must have pp의 뜻이 뭐야? 아니지. 잘 봐. must의 뜻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must의 뜻 뭐야? 해야만 한다 맞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만 있지 않지. 강한 의무의 이 뜻도 있어. 물론 우리가 쓸 때. 근데 뭐, 그치? 강한 추측도 많이 쓰지. 반드시 무엇일 것이다로도 쓰잖아. 그치? 그런데 must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시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둘 다가 될 수 있는데 뒤에 뭐가 오게 되면 have pp가 오게 되면 뜻은 무조건 뭘로만 쓴다? 강한 추측으로만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must라는 조동사의 강한 추측의 의미에다가 뭘 더한 거로 보는 거야? 과거의 의미를 더한 거로 보면 된다고. 그럼 there must have been이니까 있어야만 한다, 있었을 것이다. 그치?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그래서 얘 여기서 must는 절대로 다른 조동사로 바꿔 쓸 수가 없어.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이거야. 시험 공부를 나름 했어. 근데 겁나 열심히 하진 않았어. 그래서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남 탓해? 아니면 내 탓해? 내 탓. 당연하지. 시험이라는 건 과정이 일반적으로 공정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요 얘기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내가 공정하게 과정을 받았다. 내가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이 너무 마땅한 결과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은 결국 뭘 설명한 거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어. 자, 안 좋은 결과의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그치, unfair한 경우 혹은 fair한 경우지. 자, unfair 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요거 하지. 그치? externalize. 뭐 해? 외부로 탓을 돌리게 되지. 근데 공정하면 요거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재화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 문장을 읽어보면 something about ourselves, what we did, or who we are.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that caused the outcome 그 결과를 발생시킨 무언가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쌤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겁나 더 휴식. 시와 어휘로 나올 확률이 높다. 보자. 자, 1번 문장부터 볼게. 자, 웨버의 법칙은 얘들아 컨선이 여기서 동사거든.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자, 얘랑 같은 단어가 pertains to라는 단어도 많이 써.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동사야. 자, 무엇과 관련된 법칙이냐면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차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거야.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 two stimuli. 두 가지의 자극 사이에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것이 주장하는 바로는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1mm difference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466mm, 467mm in length. 길이가 466mm짜리랑 467mm짜리가 있을 때 그 1mm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1mm의 차이는 인식할 수도 있어. 만약에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2mm짜리랑 3mm짜리를 비교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또 다른 예시가 우리가 하나의 촛불은 인식할 수 있어. When it is lit. 자, 이 lit 수동태입니다. light이 불을 붙이는 거니까 그것이 불이 붙여지면이지. 어디에서? In an otherwise dark room이니까 불이 없었다면 어두운 방. 애초에 어두운 방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면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인식하겠죠. 하지만 하나의 초는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이미 100개의 초가 타고 있는 방 안에 있는 하나의 촛불은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우리는 그 초로부터의 빛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거 내용 알겠지? 별 내용 없어. 따라서 therefore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D 딱 알아차리는 차이라는 뜻이야.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이 J&D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 무엇으로써?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신호의 강도의 기능으로서. 자, strength랑 같은 말, intensity. 신호들의 강도, 신호의 세기의 기능으로서 달라진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보자. 예를 들면 J&D가 딱 그 알아차리는 그 차이라는 것이 더 크대. For very loud noises. 굉장히 큰 소음에 대해서는. Then 무엇보다 it is. 자, it is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건 요거를 생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J&D가 훨씬 더 커. 막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소리가 크면. 뭐 하는 것보다, 그것이 큰 것보다. 뭐에 대해서? For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조용한 소리보다.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보면 다음 문제에 다시 나와. 소리가 너무 약하면 we can tell. 자, 여기서 tell은 distinguish랑 같은 표현입니다.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 구별하다야. 무엇을 구분해?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 심지어는 그것이 거의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은 내용은 별거 없는 거 알겠지? 근데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 louder가 quieter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 일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어법도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소리가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차려. 조금만 더 커도. 언제? 소리가 작으면. 두 개의 소리가 있는데 둘 다 작아. 근데 하나가 조금만 더 커도 그 다른 하나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지. 소리가 되게 커. 되게 크면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둘 다 큰 소리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구분하려면 하나의 소리가 나머지 하나의 소리보다 조금 더 커야 돼? 아니면 엄청 커야 돼? 엄청 커야지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소리가 애초에 작으면 얘가 조금만 커도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둘 다 엄청 큰 상황에선 하나가 훨씬 더 커야 클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요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계속 볼게요. 따라서 웨버의 법칙은 의미한다. It is hard to distinguish. 더 어려워. 뭐 하는 게? 구분하는 게. 두 개의 샘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언제?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the stimuli. 더 크거나 혹은 더 강력한 자극의 수준일 때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됐니? 다시. 초가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키면 하나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소리가 되게 커. 조금만 더 크면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이해됐지? 애초에 어두운 방이야. 촛불 하나 켜.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알아차려. 이해됐지? 소리가 둘 다 작아. 근데 하나가 조금만 더 커도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알아차려. 이게 제일인데. 이해되셨습니까? 네. 굳이 이거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건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지문은 뭘로? 내용 일치로. 자, 다음 갑니다. 5번 갈게요.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건 좀 잘 보자. 자, it's often said that those who can do teach. 가주어, 진주어겠죠? 근데 이게 it's often said가 사실은 완전한 절이야. 이거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영어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써. 영어는 이런 거. 이런 표현 잘 안 써. 사람들은 대시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써. 그러니까 이런 좀 불명확한 주어들은 잘 안 쓰는 편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주어 자리에 넣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얘를 뭘로 바꾼 거야? 가주어 is로 바꾸고 is, said로 수동태. 그것이 말되어진다, 알려진다, 사람들에 의해 언급된다 라고 해놓고 뒤에 대절을 쓰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 원리야. 원래는 people say that 뭐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종 언급되어진다. 무엇이? That those who can do.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가르친대. 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뭐 한다? 가르친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it would be more accurate. 훨씬 더 정확해. 가주어 it to say.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뭐라고 말하는 거? That those who can do.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없다? Can teach the basics. 기본기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영어에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 야, 원래 실력 없는 애들이 가르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약간 영어에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게 바로 뭐다? 잘하는 사람들이 뭘 못 가르친다? 기본기를 못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것은 is implicit.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죠?
암시적인이지. 암시적인. 얘들아, 암시적인이라는 건 드러난다는 거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같은 말로는 obscure 같은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드러나지 않아. obvious의 반대말이야. 명백하지 않다고. 뭐가 아니라 not explicit. 명백하지 않아. 명백하지 않고 암시적이야. 자, 명백한이랑 같은 말이 obvious야. obscure랑 obvious랑 반이옵니다. 전문가적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하다? 되게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암시적이라는 거야.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지. 계속 볼게.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of the fundamentals. 중요한 문장이지. 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나온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더욱더 멀리, 더욱더 많이 you progress toward. 너가 발전할수록 무엇을 향해? mastery, 뭐? 완숙도, 숙련을 향해서 너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덜 인식적, 의식적 무엇을 한다? 인식을 한다. 인식을 너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of the fundamentals가 왜 붙었냐면 이 문장의 원래 어순은 원래 이거야. 이 문장의 원래 어순이 이거야. 자, 보자. 보이지? 너는 종종 갖고 있다. 무엇을? 덜 의식적 인식을. 무엇에 대한? 기본에 대한. 원래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얘를 더 비교급으로 빼서 앞으로 갖다 옮겨버리니까 뒤에 이렇게 오브가 남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영어가 이렇게 막 어순을 바꾸고 할 땐 원래 어순으로 바꿔도 모든 요소가 그대로 다 있게 돼 있어. 원복이 항상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이 문장은 어쨌든 중요한 문장이니까 꼭 이 오브 붙여야 된다는 것까지 꼭 알고 계시고.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너의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너가 전문가적으로 더 좋아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기에 대한 의식적 인식은 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기를 못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다음. 그래서 experiments show. 시험 결과들이 보여주지. The skilled golfers and wine aficionados have a hard time describing their putting and tasting techniques. 자, skilled golfer니까 전문가야 아니야? 전문가지. 전문가. wine aficionado, 와인 애호가들. 전문가로 본 거야.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랑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have a hard time describing.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 뭘 묘사해? 그들의 퍼팅 하잖아, 골퍼들이. 그리고 와인 이런 테이스팅 기법 같은 걸 설명 못한 기본기야. 이게 얘기하는 기본기야. 얘가 기본기라고. 기본기를 설명하는데 어려워한다는 얘기야, 전문가들이. 아니 타이거 우즈 같은 저기 골프 선수한테 가가지고 이 퍼팅 어떻게 해요? 아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 그냥 보고 이렇게 툭 치면 들어가던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얘는 뭐 자세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한다는 거지. 이 와인은 어떻게 마셔야 되나? 그냥 마시시면 돼요. 뭐 혀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심지어는 부탁하는 거, 요구해. 그들에게, 즉 전문가들에게 뭐 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뭘? 그들의 접근법을, 그들의 어떤 이런 기본기에 대한 접근법들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is enough, 충분해. 뭐 하기에 충분해? To interfere with, 방해하기에 충분해. 어디에 방해해?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 능력에.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본기를 물어보면 오히려 그들의 그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지문은 뭘 설명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뭘 잘 못한다? 기본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So they often stay on autopilot. 그래서 그들은 종종 어디 위에 머물러?
자동 항법 시스템 위에 머무른다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되셨죠? 자, 요 말의 표현이 뭐라고? 결국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그들의 수행 능력에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어디 위에 머무르게 된다? 자동 항법 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는 거라고. 내용 이해됐죠? 다음. When I first saw an elite diver do 4.5 somersaults. 자, 엘리트 다이버니까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so가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당연히 원형 부정사고요. 혹은 do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까지도 쓸 수 있겠죠. 그치? 다이빙 선수가 4바퀴 반짜리 제비돌기라는 걸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가 했냐고. 도는 걸 그렇게 빠르게. 4바퀴 반은 어떻게 돌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 사람이 뭘 했을 것 같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점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올라가셔가지고요. in a bowl. 그러니까 다이빙에서 이렇게 점프할 때 그냥 몸을 말아서 점프하라는 얘기겠지. 이해됐습니까? 기본기를 잘 가르치기 힘들어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전문가들은 종종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이게 이제 핵심이지. 무슨 뜻이야? 직관적인. 전문가들은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그들한테 이 기본기라는 건 거의 모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관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인이라는 건 사실 지문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뭐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냐면 암시적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로 보는 거야. implicit한 거야. 왜? 설명하기 어렵거든. 직관이라는 건 원래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쌤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implicit.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루트에 대한, 어떤 경로, 어프로치에 대한. 하지만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해. struggle은 항상 투부정사만 받아. struggle은 ing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적으로 항상 투부정사를 받습니다. all the steps to take. 어떠한 절차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힘들어해.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뭘 하지 못해? explicit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이해는 뭐이기 때문에? 암묵적이고 암시적이며 직관적이기 때문에 명백하고 명확하게 뭐 할 수 없다? 기본기를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이해됐지? 다음.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 그래서 그들의 뇌 일부는 부분적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 물론 좀 직역하면 좀 거칠기는 한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뇌가 부분적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해서 이 쓰레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그냥 기본기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본기. 이해되셨습니까? 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되게 함의 추론의 맥락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본 거야. 결국 이 지문이 뭘 설명했어? 전문가들은 직관적인 이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기본기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보니까 그 표현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다? 그들의 뇌는 무엇으로 부분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쓰레기, 뭐 garbage라는 이 쓰레기라는 건 결국 뭐야?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 이해,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쌤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얘들아 주말 과제 많으니까 오늘 잘 들어. 알았지? 마지막 지문하고 이제 문제 몇 개 더 풀어볼 거야. 자 봅시다. 1번 문장. 자, on our little world.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는 light travels. 빛이 이동하죠. For all practical purposes. 모든 실용적인 목적들을 위해. 어떻게? instantaneous. 그치? 즉각적으로. immediately랑 같은 말이죠. 만약
전구가 빛나고 있으면 then of course 당연히 그것은 physically 물리적으로 where we see it 우리가 그것을 보는 곳에 있는 거지. 자, 잘 봐. 아, 신용민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쟤는 내가 강의할 때 리액션이 제일 좋은 애가 효민이야. 일단 뭐 너희들이랑 얘기할 때 무슨 뭐 요이 막 이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설명하면 막 끄덕이고 뒤에서 대답도 많이 해. 근데 눈은 반쯤 감겨 있어. 눈이 많이 작아요. 그러면 서준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자, 요 문장 봐봐. 전구가 빛나면 그 전구는 자, 이지가 동사고 물리적으로 where가 명사절로 본 거야. 근데 어쨌든 where는 여기서 명사절이야. 보어 자리에 들어간 의문사절로 본 건데 그냥 곳이라고 해석해. 곳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 그래서 얘 완전한 절이지. 왜 얘가 완전한 절이냐면 where라는 접속사 자체가 완전한 절을 받아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곳에서 뭐 하면서 있어? shining away의 분사절. 뭐 하면서 있어? 빛나면서 있지. 그치? 저기 바로 앞에 전구 있는데 당연히 전구는 여기 있는 거지. 빛이 나오는 거. We reach out our hand. 손을 뻗어가지고 and touch it. 그것을 만지면 it's there, alright. 물론 거기에 있지. 멀쩡하게. And unpleasantly hot. 불쾌할 정도로 뜨겁지. 그리고 전구 만지면. 이해됐죠? 그리고 필라멘트가 fails. 뭐 부러지면, 뭐 다 타버리면 then the light goes out. 빛이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 어디에서?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어. 뭐하는? 반짝이는. 이거 지금 분사야. 얘도 분사고 둘이 병렬이야. 반짝이면서 빛을 밝히는. 무엇을? 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필라멘트가 나가가지고 불이 꺼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같은 장소에서 빛나고 있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얘가 무슨 동사지? 그래 얘가 지각 동사지. 그래서 목적어가 누구야? it이지.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glowing, illuminating인 거야. 그래서 분사로 병렬이 된 거고. 그러면 얘 지각 동사니까 분사 말고 뭘로도 쓸 수 있어?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자리 그치 원부도 쓸 수 있지. glow도 되고 illuminate도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Years after the bulb breaks. 전구가 깨지고 나서 수년 후에 빛나고 있는 거 못 보잖아. 그렇지. And it's removed from its socket. 그것의 전구가 그 소켓으로부터 제거된 수년 후에도 빛나는 걸 못 본다는 얘기야. 자, 지금까지 한 얘기 뭐야? 전구가 빛이 빛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그것이 전구가 고장나고 나서 수년 후에는 더 이상 빛이 거기 존재하지 않아. 이유는 첫 문장 그 앞에 우리의 세상은 작아서 우리의 세상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빛나는 빛은 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본다고. 더 이상 빛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왜? 우리의 세상이 작으니까.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 저런 표현을 쓴 거야. On our little world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우리의 작은 세상 위에서는 빛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동해 준다고. 됐죠? 다음. 자, 그런데 the very notion seems nonsensical.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매우 그러한 생각이라는 건 전구 나가는 거, 전구와 빛에 대한 얘기. 위에서 언급한 거, 전구와 빛에 대한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야. seems very nonsensical. 되게 비합리적이고 뭔가 같은 말이 뭐냐면 absurd야, absurd.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 이런 생각 뭐하러 해?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전구가 있으면 있는 거고 깨지면 당연히 깨진 거고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지. 그걸 뭐 수년 후에도 그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왜 하냐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An entire sun go out. 태양이 전체가 꺼져버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봐. 태양이 뭐 하는 것을? 빛나고 있는 것을. 얘도 현재 분사지? 당연히 C가 지각동사니까 얘는 뭘로도 쓸 수 있다? 원형 부정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태양이 꺼져. 태양이 갑자기 죽었어. 근데 계속 빛나는 것처럼 우린 본다고. We won't learn of its death. 그것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거야. 아마도 for ages to come. 이 maybe는 그냥 삽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제거하고 for ages, 수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매우 오랜 기간 동안이나 한 단어, 그냥 for ages to come은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계속 빛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for how long it takes light which travels fast but not infinitely fast to cross the intervening vastness. 얼마나 오래 걸리냐. 자, 가주어입니다. 걸려. 자, 얘들아. 보통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할 때 takes라는 동사 쓰는 거 알지? take가 4형식이야.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리게 하다. 지금 간접 목적어인 light는 있는데 뒤에 직접 목적어인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하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빛으로 하여금.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되게 빠르게 이동하는 빛인 거야. 그래서 지금 travel 쓰지. 얘 선행사가 light니까. 이해돼서? 빠르게 이동하긴 하는데 무한정으로 빠르지는 않은 그 빛이, 자, 가주어니까 뒤에 to cross the intervening vastness가 진주어가 됩니다. to cross, 건너는 게. 자, intervening vastness는 직역하면 가로지르는 광활함이야. 뭐라고요? 우주를 뜻하는 영어적 표현입니다. 이해됐지? 그 가로지르는 광활함을 건너는데 빛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년 동안도 알아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 The immense distances to the stars and galaxies. 별과 은하계로의 그 어마어마한 거리들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That we see everything in space in the past.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온 거다? 과거에서 온 거다. 즉 우리의 세상은 작으니까 빛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바로 여기 있는 걸로 느껴지지만 굉장히 광활한 우주를 기준으로 봤을 땐 태양이 지금 빛이 나가도 그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죽은지도 모를 거고 계속 비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해됐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 달빛, 달은 뭐 가까우니까 별빛 기준으로 그 별빛이 언제적 별빛인 거야? 과거의 끝이 되게 오래전에 시작한 별빛인 거야. 왜? 빛이라는 게 빠르게 이동하긴 하지만 무한정으로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큰 광활한 우주를 기준으로는 과거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가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지문은 딱 봐도 문법적으로 포인트 하나지. 뭐? 그치, 지각동사 C, 원형부정사. 요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어. 질문 있냐? 없어? 자, 오늘 지문 몇 개 봤지? 오케이.